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5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원년 임진월 을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목인 을목은 대체적으로 화초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덩쿨 식물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을목은 그 성질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작은 회목, 회초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간목처럼 제목으로서의 용도보다는 을목은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인 경우 이거는 간목이 되겠죠. 간목은 단단하고 곧게 하늘을 향해서 길쭉하게 자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의 용도는 어디에 있다? 제목으로서 동량의 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과 음목인 을목은 그 성향 자체가 다르죠. 간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과 정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는 반면 음목인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인 병화와 개수로서 이렇게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월령을 볼 때는 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을목은 음목인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인 을목이 극하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제가 되는 것이니 격은 정제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 안에 있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 안에는 을목해수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진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되었다고 해서 비경격으로 보진 않고요. 그냥 단지 을목이 투출을 하는 정도면 그냥 정제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편인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안적인 정제격의 일간이 약해서 재다시 약한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성 정제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신약재왕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의 도움을 얻어야지만 일간이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를 얻었습니다. 식신인 것이고요. 일간 약한 중에 화를 많이 보게 되면은 화는 약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물론 설기 정형한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일간 약하면 저거는 어떻게 된다? 화를 많이 보게 되면 설기 태과 설기 과다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을목에 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화만 있고 인비의 조력이 없다라고 하면 일간이 너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지에서 해수를 얻었습니다. 을해 일주가 되는 것이고 해수는 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을목이 통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또 인성이기 때문에 을목을 이렇게 생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투출되어 있어서 을목을 생해준다. 좀 자칫 잘못하면 수다 목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수 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다 목부가 될 것이냐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정제격이 될 것이고요. 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일간이 약해질 수 있는데 다행히 해수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돼서 을목을 생해주고 을목 자체도 진에만 뿌리를 뒀었던 상황에서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을목 자체가 약하지 않다. 오히려 이제 화가 좀 살아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자수를 얻어서 수가 좀 많아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하나 좀 더 이렇게 나타나서 요거
것도 조후하는 용도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뭐 병화가 한 점 더 생기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축토이고 좀 음습한 그런 기운이 있는데 다시 이때도 정화가 한 점 드러나 있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인해한 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 기운이 좀 약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일간 자체는 왕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무토가 투출돼서 임수를 파극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해묘한 목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해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해 뿌리들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을목을 생해줄 수 있습니다. 무토가 아닌 기토는 물론 임수를 약간 탁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임수를 날려버릴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임수가 기토 타김되는 것은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 물이 좀 깨끗한 것은 좋겠지만은 뭐 병화가 임수를 쓰는 경우, 신금이 임수를 쓰는 경우 또는 금백수청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수가 기토에서 탁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돼서 을목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은 좋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경금이 임수를 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은 탐합망생이라고 해서 수를 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해충이 돼서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도 임수가 다시 투출되죠.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수가 다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얻어서 임수가 다시 또 너무너무 태왕해지는 구조가 되죠. 물론 이제 간목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해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요 술토가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지만 수는 뭐 해중에 있는 임수, 그다음에 진중에 있는 개수, 임수 이 정도만 하더라도 수는 좀 충분하다고 봤을 때 술토가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역시나 병화가 다시 정관에 투출돼서 조후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정축시와 마찬가지로 정해시도 해수가 있어서 이건 좀 사주가 좀 음습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다시 정화가 투출돼서 을목의 수기로 이렇게 발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병술시 정도, 병자 정해시는 천간에 병정화가 투출되는 점에서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해묘한목해서 이렇게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첫 대운이 계사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사해충이 됐을 때 무인기묘시가 되면은 해묘합 인해합이 돼서 사해충을 구제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진다. 근데 무인은 무토가 임수파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인보다는 기묘시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뭐 병자, 기묘, 병술, 정해 뭐 이 정도 생시선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뭐 갑신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생각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